유일하게 되는 것이 감자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을 주었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산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남하고 접촉해가지고 하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유정 소설에 나오는 뜨내기들, 먼 데서 오는 이 방랑자들, 고향 잃고 떠돌이들이 또 산으로 숨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도시에야 뭐 다 그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하죠.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로 들어온 이방인들, 딴 지방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유정 선생이 그려가는 소설에 있어서의 화자, 나레이터 또는 그것을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의 디스텐스, 거리, 이 디스텐스에서 생겨나는 그것이, 그 긴장 속에서 생겨나는 게 웃음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뭐 훌륭한 논문들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강원도의 자연을, 강원도의 사람들을, 강원도의 마을을 어떻게 김유정이라는 분이 소설 공간으로 창조했느냐, 그 의미가 뭐며 그것이 앞으로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어떤 임팩트를 줄 거냐,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으로 보면, 경제로 보면은 불리했던, 아주 불리한 선택이었던 산골 마을을 가장 소설에서는 좋은 걸로 역전시킨 거죠. 이 창조 공간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이 산골에 스키장이 없고 어린아이들이 그 얼음 타는 그러한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가 없었다면 오늘의 춘천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 춥고 겨울이 긴 것을 거꾸로 윈터 스포츠로 극복했지 않느냐. 전국 스케이트 대회에서 가난한 산골 마을 애들이 1등을 하지 않느냐. 자연은 주어진 거지만 그걸 만들어서 문화를 만드는 것은 이곳 고장 사람들이다. 스케이트 하나만 잘 탔냐? 그게 아니다. 김유정 씨 봐라. 여기에 나온 분들 봐라. 강원도기 때문에 나온 인물들이라면 그건 전부 강원도의 풍토하고 결합되는 것이고 산마을, 실내마을을 원형으로 한 것이다. 두 번째 언어는 뭔가? 이 강원도는 산골이기 때문에 사투리지만 아주 특수합니다. 노래도 그렇고. 산골이기 때문에 자기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어느 지역보다 큽니다. 가령 충청도에 가가지고 대전 가보세요. 대전은 한밭이라고 하는 곳이지만 거기에는 사방에서 오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이 살아가서 컬처가 없습니다. 벌판입니다. 대전 큰 밭, 벌판의 문화예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산이기 때문에 제각금 아주 다양한 특별한 문화들이 있어요. 캐릭터가.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들을 얘기하면은 그 자체가 유니크하고 창조된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딴 데서는 볼 수 없는. 가령 들병이라는 거 봅시다. 들병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다시피 저 몸을 파는 창녀들인데 서양의 프로스티튜트하고 달라요. 직업적인 창녀들이 아니에요. 술병 들고 가서 그래가지고 술도 따르고 또 몸을 팔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들이 얘기하는 매춘, 창녀하고는 다른 컬처다. 같은 매춘이라도 다르다. 들병 문화라는 건.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이 주인공들, 뭐 이 말들, 이런 것들은 다른 고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자체가 유니크한 거예요. 베스트가 아니라 온리예요. 강원도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소설은 유니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건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웃음은 아까 얘기하는 아이러닉 모드라고 하는 영웅에 대한, 신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훌륭한 사람은 존경하지만 아이러닉 모드에는 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밑에 하위 개념이죠. 거기에 숨겨진 역신, 신처럼 위대하지 않은 신을 뒤집은 블랙 유머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강원도 마을시가 아니면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강원도의 유니크한 소설 언어, 이것을 성공시킨 게 김유정 선생이다. 대개 개그맨들이 웃길 때 팔도 사투리를 쓰고 사람들이 막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그 웃음거리를, 사투리가 갖는 그 이상한 어투를 소설의 아름다운 문체로
만들었다 이거죠. 가난한 산골 마을을 가장 창조적인 인간의 원형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항상 어둠을 빛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역전시키는 것이 바로 창조적 상상력이고 문학이 갖는 힘이다. 소설은 등에 짊어지고 다닌 거울이 아니다. 마술의 마법의 거울이기 때문에 해골을 비치면 아름다운 선녀가 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그 거울에 비춰보면 꽃이 되고 선녀가 되는 그런 역전을 시키는 상상의 거울이 소설 미학이 갖는 것인데, 그걸 가장 잘 극렬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김유정 선생이다. 가령 예를 들면 동백꽃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동백꽃이라고 그러면 처음에 김유정 선생이 잘못 알았다. 동백꽃은 빨간 것이고 이 보통 이 까멜리아라고 하는 이 추리의 춘 동백꽃.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피는, 해안에서 피고 남쪽에서 피는 그 겨울에 피는 동백꽃은 전부 붉은 거거든요. 이거 향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동백꽃에 나오는 제목까지도 동백꽃인데 읽어보면 동백꽃이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 표준으로 볼 때 아니에요. 그러나 강원도 사람들, 신례마을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동백꽃 동백꽃 부르는 거는 그들만의 부르는 산수유처럼 생긴 생강나무, 노란 생강나무, 향기가 되는 그 향기도 어떻게 되게 의태어 의성어는 있는데, 향기를 아산 이런 그 향기를 의성어 의태어로 나타내는 아주 드문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비속어를 많이 씁니다. 비속어라는 게 토착어니까 베나큘라라고 전문용어로 얘기하는데, 이 베나큘라라는 것이 그게 진짜 문화거든요. 만들어진 문화가 아니고, 베나큘라라고 하는 건 아주 지금 많은 연구 사회학자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베나큘라, 민속적, 토속적, 향토성이라고 안 하고 그 전문 언어는 베나큘라라고 합니다. 베나큘라라고 하는 건 이 표준적인 이런 문명에 반대되는 토속적인 문화를 베나큘라, 정말 내 몸으로 생으로 느껴진 그런 문화를 베나큘라라고 합니다.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동백꽃이라고 할 때의 아이덴티티는 금시 강원도 사람은 알지만 딴 고장 사람들은 엉뚱한 꽃을 상상하니까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남녀가 시골 천진난만한, 한쪽은 좀 성숙하고 한쪽은 얼뜩한 사람들이 거기에 쓰러지는 그 장면에 보면은 이상하다. 어디 동백꽃인데 향기가 나고 동백꽃인데 어떻게 저렇게 묘사가 이상하다. 그러나 그것은 강원도의 말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소낙비라는 것도 원래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원 제목은 소낙비가 아니라, 소나기가 아니라 그것은 이 따라지라고 하는 비속어가 들어있으니까 당시에 표준어적인 것을 하나의 문화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대로 이걸 천한 말을 쓸 수 없고 이 뜻도 모르니까 이걸 따라지라는 말 이거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걸 이 소낙 원제는 이 소낙비인데 그것을 원제는 따라지자가 붙어 있는데 그걸 소낙비로 바꿉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기 끝이 없어요. 이 강원도의 사투리를 문체 속에 반영함으로써 작품 인물하고 아이덴티파이되고 독특한 문체와 특히 하나의 환상적인 그러한 리얼리티를 가지면서도 환상적인 공간, 마치 외국의 공간, 외국말로 쓰여진 것처럼 우리들에게 참신하게 다가오는 것은 강원도의 언어예요. 우리는 국토에 태어난다고 흔히 그럽니다. 나라의 땅에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라의 땅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나라의 말 속에 태어나는 거다. 국어 속에 태어나는 거다. 3살 때 배우지 않느냐. 우리는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 애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국어를 배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땅 위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나라라고 하는 국토는 사라져도 말이라고 하는 국어 속에 태어나는 거다.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김유정 선생은 강원도의 언어 속에 태어난 것이다. 강원도의 땅이라기보다 강원도 말에 태어난 것이다. 그게 작가다. 그렇게 보면은 풍토와 언어와 마지막에 사람들,
되게 큰 이야기는, 역사적인 이야기는 유명한 사람 아니면 안 다뤄요. 근데 소설은 작을 소자가 붙어 있는 것처럼 큰 이야기가 아니고 작은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큰 이야기에 현혹됐습니까? 추상적인 이야기죠. 오늘도 보면은 방송에 끝없이 역사적 인물 말이 많이 나오지만 성공하는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큰 이야기를 작은 이야기로 만들어서 주변 인물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름 없는 사람들의 행위가 더 우리들의 가슴을 칩니다. 이렇게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시스토리가 아니고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이야기들, 살아있는 이야기들, 내 이웃 얘기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말이죠. 그 북핵이 쓴 그 헨리 밀러,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의 인물들이 영웅이 아니었다. 나폴레온이 나의 영웅이 아니었다. 그건 추상적이다. 큰 이야기다. 내가 실제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브루클린 맥가에 있는 개구장이 학교 가면 밤만 날 붙잡아다 때리는 개가 나는 영웅이지 나폴레온 영웅이 아니다. 이게 살아있는 얘기예요. 큰 이야기라는 건 관념적이고 거짓말이 많고 실감할 수 없는 건데, 이 역사를 생생하게 살리는 것이 소설이고, 이때 이 소설이 문화인류학적 서지가 되는 겁니다. 역사는 개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풍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소설 속에는 모든 풀이름, 그때 사람 음식 이름, 옷 이름, 모든 이름들이 나옵니다.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위대하다는 거죠. 역사와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의 스토리의 위대성입니다. 그 속에서 빚어지는 강원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위선적이고 꾸며지고 소위 문의 사람들이 아니라 문질이 잘 어울려져 있는, 사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뉘치기도 하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짓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얘기지만, 거리를 두고 높은 차원 위에서 봤을 때는 마치 어른들이 애들 봤을 때 애들은 심각하지만 어른들이 보면 귀여운 것처럼, 신의 눈, 높은 문화의 눈에서 바라다 볼 때는 고통마저도 아름답고 신비롭고, 그리고 저것이 인간이다, 저것이 인간이다, 꾸밈없는 인간의 얼굴이 나타나죠. 쉽게 말해서 화장한 얼굴도 아니고 화장하지 않는 그런 얼굴도 아닌 그 중간의 얼굴, 그게 문질이 합쳐진 것인데, 김유정이 없는 강원도인은 질적 인간이다, 질의 인간이다, 고통의 인간이다. 질이 없는 문이라면 이거는 역사의 인간이다. 강원도 사람들아 소송하지 마라 하는 이 정철이의 시조 같은 강원도 사람이 되지만, 여기에 문과 질이 합쳐졌을 때는 김유정이처럼 신뢰마을 사람들 이야기가 되는 거다. 이야기가 되는 거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보편적인 게 아니라 아주 개체의 얼굴인데,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온리맨으로서의 한 지역, 한 그 시대에 살았던 피와 땀과 눈물이 철철 흐르는 그런 살아있는 인간들이 오늘 그대로 재현되기 때문에, 김유정 작가가 아니었던들 1930년대의 산마을에 떠돌아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 나그네들, 그리고 아내까지 팔려고 하는 그런 욕심 많으면서도 그 속에 인간의 약점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김유정 소설이 아니었으면 사라지고 말았을 점순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삶의 이야기로 가슴을 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 자신이 오늘 이곳에서 이야기하게 된 것도 김유정 작가가 없었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상국 소설가가 이 자리에 없었으면 제가 아마 또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또 제가 이화대학에서 직접 지도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김유정으로 박사학위 제 1호가 된 유인순 교수가 없었으면 아마 안 왔을지 모릅니다. 또 여기 많은 분들, 평소에 제가 알고 계신 분들 없으면 여기에 오지 않았겠죠.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끌어다니는 매력이 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은 강압적인 힘이에요. 좋아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먹이 무서워서 따르고 이해관계 때문에 따르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자력처럼 끌어다녀요. 강원도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힘을 오늘 이 탄생 100주년을 기해서 강원도의 어떤 매력이 한국 사람들을, 아시아 사람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가 하는 것들이 바로 김유전 탄생 100주년을 우리가 치르는 것입니다. 불행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작가가 많습니다만은 대체로 사투리를 이용해서 썼다기보다 표준어에 가까운 말로 썼습니다. 이광수 위대한 작가지만 그 문체는 황해도 말이 아닙니다. 그 지문에 나오는 대화는 뭐 여러 나라 대화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지문까지도, 묘사까지도 흙냄새가 나는, 그 지방 흙냄새가 나는 문체를 가진 작가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까 시에서는 서정주 씨, 소설에서는 김유정 선생의 거의 유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태전 훌륭한 작가지만 중립 문체입니다. 그건 아주 국어 교과서에 그대로 그냥 표준어로 쓸 수 있습니다. 지문들을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김유정 작가처럼 한 지역의 상상력이 뿌리를 두고 실내마을이라고 하는 현실 공간을 창조 공간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그러면서도 창조된 공간으로, 아까 지뢰 공간이 아니라 문의 공간으로 만든 소설이라는 것이 첫째, 우리의 100년 동안의 작가를 찾아보면은 거의 없다. 이상희도 이거는 서울 말로 서울 것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문화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 중립적 문화다. 뉴트럴한 컬처다. 특이한 문화가 아니라 서로 쉐어링된 그런 표준 문화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불행한 역사를 살았기 때문에 이광수 선생이 우리의 그 개화기에 결정적인 한국어를 한문 문투에서 한글의 문체를 만드신 분이고, 또 한국의 많은 역사 소설을 쓰신 분이지만 이광수 탄생 100주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선 납북되셨고 친일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날 전시회조차도 제대로 못합니다. 훌륭했지만 역사가 불행했기에 흠집을 가졌습니다. 이광수 선생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했던 역사의 피죠. 서정주 선생 그렇게 훌륭한 길맞이 신화의 길맞이 동네의 자기의 탄생지의 그 말로, 3살 때 배운 말로 세계적인 시인에까지 경지에 간 훌륭한 시인이지만 그 고장은 지금 가기 힘듭니다. 대모대들이 외지에서 축하하러 온 사람들에게 친일 행각을 했다고 막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막습니다. 친일했기로 고향의 운명을 줬다고 막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훌륭한데 100주년 탄생을 그렇게 썩 모든 사람들이 호흡을 맞춰서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29살에 돌아가신 청년 시절에 영원히 청년으로 남아있는 김유정 선생의 요절 참 슬프죠. 이상희가 만났을 때 이렇게 가슴을 다 보입니다. 그 이상희의 쓴 글에 나와요. 딱 보니까 앙상한 늑골만 남았어요. 그때 병을 3개 앓고 있었어요. 치질에다가 폐결핵에다가, 하여튼 병이란 병은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희한테 다 그 자기가 이제 아파서 막 죽기 직전이죠. 가슴을 딱 보니까 앙상한 걸 보이면서 말로 뭐냐면 청춘의 열정이 이글이글 끓습니다요 하면서 가슴을 딱 보여주는데 그게 빼짝 마른 해골 같은 아주 아이러니죠. 그 슬픔도 아주 시급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김유정 선생의 29에 돌아가셨고 이상희가 27살에 돌아가셨기에 망정이지, 혹시 이분들이 장수하셨더라면 그 지독한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놔뒀을까? 혹시 만의 일이라도 실수를 하셨다면 100주년 탄생을 할 수 있을까? 그분에겐 참 아까운 일이고 우리에는 요절이지만 하자없이 돌아가셨어요. 그 험난한 역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절은 하셨지만 100주년 탄생을 기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작가로 선택받은 거죠. 이렇게 보면은 한국의 작가가 많고
100주년 되는 작가들이 많지만 한여운 선생님이나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친일이고 해방 후에는 좌우의 싸움 속에서 납북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분의 선택된 얼마 안 되는 분이 바로 강원도 신례마을 춘천 출신이라는 것은 행운 중에 행운이다. 그것을 여기에 슬기로운 지방자치단체장들, 이고장 출신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100주년 탄생을 해서 이제는 먼 아시아에서도 노벨상을 탄 사람 훌륭한 작가들이 무엇이길래 이 작은 마을에 모여드느냐. 끌어다니는 힘, 인간의 힘은 매력, 끌어다니는 힘이다. 인간에겐 자석이 있다. 이 자력의 힘이 매력이고 문화의 힘이다. 군사력,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매력이다. 인간의 풍기는 문의 매력이다. 이것이 강원도의 가장 큰 자원 중에 하나인데 슬기롭게도 강원도 분들은 한국 최초로 그것도 무슨 포퓰러한 대중작가가 아닌 순수 작가인 김유정 선생을 역의 이름으로 집단 기억, 한국인의 집단 민족의 기억을 역 이름으로 길이 남기셨다. 춘천의 길거리에다가 김유정 유정거리를 만들으셨다. 시장에 불과하지만은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문인들을 추억하고 그것을 자원으로 만들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후손들에게 번영을 가져온 걸로 이용할 수 있는 상상력과 그러한 노력을 베풀어가는 것은 춘천이 벤치마킹해야 할 유일한 도시다. 아까 보셨지만 경찰서장, 시장, 도지사 다 이 소설 리레 낭독하는 걸 보고 참 김유정이 행복하다. 김유정 선생 행복하다. 예수님도 선지자는 고향으로 못 돌아간다.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울고 나왔어요. 그런데 김유정 선생은 무슨 복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신례마을 분들 잔뜩 왔지만은 저는 온양에 문학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죽어도 문학관이 거기 못 씁니다. 왜? 딴 데서는 이 아무개 그럼 대단하게 알아주는데 올림픽도 하고 새천년 뭐도 하고 외국에 일본에 가서 하고 근데 고향에 가면 걔 아무개네 아들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고향에 가면 별거 아니야. 걔 코 흘리고 다녀. 걔 아무개하고 싸워가지고 고피 터지네요. 걔. 더군다나 충청도 사람들 말해도 그냥 그 긴 말로 그러지 과격하게도 안 하는데 참 힘 빠지잖아요. 그 사람 아무개 동네 아니요. 그 사람. 그 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여기 와서 예상지구 가네요. 그게 기념관 못 써요. 못 써요. 죽고 나서도 안 쓸 겁니다. 내 예언을 해요. 안 써요. 내 작품이 100년 남을지 몰라도 내 고향에 내 기념관은 쓰기 어렵고 내가 새마을이라고 하는데 좌불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그건 좌우익이 무지무지하게 40명이 젊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해방 직후에. 그러니까 좌파에서 뭘 하면 우파에서 뭘 하면 좌파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상처받은 땅에서 고향을 가졌을 때 그 시련은 우리 자손들까지 가는 거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마는 이러한 리소스를 강원도에서 그나마 스키장의 강원도, 대관령의 강원도, 춘천 호수의 강원도, 배용준이의 이 강원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이 담기고 문화가 담긴 이 소설 언어에 강원도의 또 다른 하나의 창조 공간을 만드셨다. 2배, 3배, 4배의 또 하나의 언어의 땅을 만드셨다. 여러분들. 그러나 아직 존경의 말씀을 드리기는 이르다. 왜? 제일 먼저 눈 떠서 아마도 강원도 들어오는데 문인이 상징이 된 것은 춘천밖에 없는데 너무 일찍 세워가지고 여기에 작가 김유정의 도시라고 이렇게 그 기념비가 서 있는데 아마 전국에서 제일 어느 의미에서는 제일 먼저 서였기 때문에 제일 후진 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펜대 이렇게 요즘 문인을 상징하는데 펜대를 하는 데 없습니다.
너무 일찍 그냥 발굴해가지고 해놨어요. 고쳐야죠. 재생시켜야죠. 100주년을 기념해서 하셔야죠. 또 100주년에 외국 사람들이 여기 이제 서울 들렸다 일로 옵니다. 엘리사베스 여왕이 왜 서울에 안 모르고 안동에 갔겠습니까? 서울에는 컬처가 없어요. 안동에 가면 남아있어요. 서울에는 컬처가 없어요. 춘천에 오면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연으로 알려졌지만 문화의 춘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이효석이, 김유정, 문인들, 대중가요 하는 사람들, 정치가 하는 건 많지만 문인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일찍이 기념관을 만들고 시비를 만들고 그것이 관광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 고급한 소위 하이어 컬처, 로 컬처가 아닌, 서브 컬처가 아닌